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헤이옴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곧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리딩은 가볍게 들으실 수 없을 겁니다. 가까운 미래에 숨이 멎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타로 카드는 이미 모든 걸 말했습니다. 예고된 운명, 감춰진 진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그 순간까지. 혹시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마치 예언처럼 다가올 메시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사건을 가장 먼저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과 기회를 더 크게 불러오는 주문이니까 영상 시작 전에 꼭 눌러주세요.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각각의 카드에 여러분의 상황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그럼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시고 5개의 카드 셔플 중 곧 터질 충격 사건을 보여줄 한 개의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카드로 선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스톤으로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을 누르신 후에 천천히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 개의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카드를 선택하시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선택하신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 리딩에 많은 영감을 줍니다. 진심을 담아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숨멋쥐, 곧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 타로카드가 이미 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알려줄 긴급 타로 예언. 이런 중요한 리딩 절대 놓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과 기회를 더 크게 불러오는 주문이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을 들여다볼 시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1번 분들 가장 먼저 지금 여러분 주변에 깔려있는 에너지 10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이 10번 펜타클은 보통 완성 그리고 안정, 풍요로운 가족 또는 든든한 재산 이런 내 삶의 뼈대가 튼튼해 보인다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건의 씨앗으로 나왔다는 건요. 아이러니하게도 안정 속에 숨겨진 감춰진 불안입니다.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완벽하고 또 견고해 보이는 지금의 삶 속에서 어쩌면 1번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던 어떤 균열 또는 말 못한 숨겨진 문제가 스멀스멀 피어나고 있다, 이런 메시지일 수 있거든요. 지금 주변에 공기처럼 감도는 그런 불안 이나 또 긴장의 기미는 혹시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그런 마음속에 작은 의문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꾸려온 그런 가족 사업이 겉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부에는 소리 없는 갈등, 불안 요소가 숨겨져 있을 수 있죠. 또는 이젠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왠지 모를 그 답답함이 마음 한구석을 채우고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 사이가 아주 좋아 보이지만 사실 오래 쌓인 갈등이 있다든가 또 돈 문제는 괜찮은데 상속이라던가 재산 이렇게 조금 민감한 얘기가 조만간 터질 수 있다든가. 지금의 평화는 약간 겉모습이고요. 뭔가 안에서 그 삐걱거리는 소리, 그게 조금 들리고 있다는 뜻. 곧 터질 사건은 이 완벽해 보이는 울타리 안에서 시작될 씨앗을 품고 있는 것 같네요. 이어서 7번 컵 카드는요. 혼란, 그리고 환상, 또 너무 많은 선택지, 때로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말하고 있는 거라서 곧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이 뭔가 본격화되기 전에 1번 분들 주변에는 뭔가 모호하고 헷갈리는 정보, 그리고 믿기 어려운 제안 또는 그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소문 같은 것들이 막 난무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걸까?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싶은 작은 의문들이 여러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투자 제안이 너무 달콤하게 들린다거나 또 오랫동안 믿어왔던 어떤 사람이 평소답지 않게 앞뒤가 다른 말을 한다거나요. 가족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말 돌리고 핸드폰을 더 숨긴다든가.
직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여겼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계속 바뀌거나 특정 동료에 대한 뜬 소문이 들려올 수도 있고요. 이건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뭔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1번 분들은 내가 괜히 예민한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감지한 그 불편함 다 이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사건의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실. 1번 분들이 지금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7번 펜타클 카드가 떴네요. 보통 투자의 결과, 기다림, 또 뭐 노력에 대한 재평가, 요걸 의미하는 이 카드가 숨겨진 진실,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요. 그동안 좀 오랫동안 공들여 왔거나 또 묵묵히 이렇게 기다려왔던 어떤 성과나 또 인간관계 속에 사실은 내가 모르던 어떤 동기나 비밀이 숨어 있다는 메시지라서 이건 마치 공든 탑이 무너진다 그 말처럼요. 내가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그 것들이 사실은 다른 의도 그리고 은밀한 거래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오랫동안 바래왔던 취업이나 또 결혼에 어떤 숨겨진 배경이나 합의가 있었다. 이걸 알게 된다거나 아니면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사실은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걸 알게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진행해온 뭐 부동산 투자나 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비밀이 밝혀지면서 그동안의 노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믿고 약간 섣부른 판단은 내리지 마라. 요겁니다. 이번 충격 사건은요.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이미 물밑에서 서서히 자라온 결과네요. 1번 분들만 모르고 있었을 뿐. 자, 그럼 이 충격적인 사건이 대체 왜 일어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와, 이 카드. 고의 여사제가 나왔다는 건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어떤 우연이나 오판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의적인 은폐 또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미뤄왔던 게 결국 표면 위로 드러나면서 터지는 겁니다. 이건요. 오랫동안 뭔가 묵인해왔던 가족 간의 비밀이나 또는 회사 내부의 비리 이렇게 숨겨진 문제가 윗선은 다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구조. 가정이라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오래 숨겨온 문제 그게 빚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바람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 문제일 수도 있겠죠. 또 인간관계라면 친하다고 느꼈던 믿었던 그 사람이 근데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 겉으로는 꽤 멀쩡해 보이니 애써 외면하고 지내다가 결국 배신이라는 결과로 마주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요. 어쩌면 1번 분들이 그동안 외면했던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뭔가 피할 수 없는 그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바로 드러나야 할 때가 된 비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사건이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지 그 충격적인 형태의 조정자, 중재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요. 감정적인 어떤 폭발이나 또 파괴적인 그런 형태보다는 관계의 조정 그리고 합의가 필요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유산 문제로 인한 그런 갈등이라던가 또 공동으로 투자했던 사업에서의 뭐 분쟁 또 이혼 과정에서의 뭐 재산 분할 문제처럼요.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또 금전적인 영향이 동반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타협이나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자, 중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과정이 막무가내식의 파괴가 아니라 어떤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하는 그런 복잡한 형태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이건요. 즉시 무언가를 막 부수기보다는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겨줄 거네요. 물리적인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감정적인 또 심리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동안 1번 분들이 외면했던 그 불편한 진실을 이 중재의 과정을 통해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이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직후 이때 1번 분들의 첫 반응은요.
믿고 싶지 않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이겁니다. 이 4번 컵 카드는 회피, 부정 카드입니다. 좌절감에 불만족,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고립시키려는 경향,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에 감정적으로 많이 지치고 이렇게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이런 불만족감에 빠져서 주변의 좋은 기회 또 새로운 가능성을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랄까요? 마치 그 세상에 등 돌린 것처럼 자신을 외부와 단절시키고 또 침묵하는 거, 이거에 가까울 수 있겠네요. 공개적으로 막 반발하거나 어떻게 맞서기보다는 모든 걸 좀 부정하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카드는 동시에 그동안 내가 스스로 외면했던 다른 가능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무기력함에 빠져서 이렇게 허송세월하기보다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내면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랍니다. 좌절감이란 그 단어가 1번 분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가려버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고 또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을 좌우할 핵심 키 플레이어, 이 키를 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새로운 길을 함께 가려는 사람인데요. 개척자, 선구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또 시대를 앞서 나가는 뭔가 용감하고 또 혁신적인 인물이 있다는 건데요. 이 사람은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을 풀어나가거나 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답니다. 중요한 건 낡은 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가족 중에서는 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뭔가 약간 문제아처럼 보였던 조카나 아들, 또 형제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는 기존의 업무 관행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뭔가 그 별종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의외로 나에게 지지와 힘을 던져주면서 이 사건의 해결점을 찾아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길, 새로운 선택, 그걸 밀어붙이는 이 인물이 이 사건의 도화선인 거죠. 이 인물은요, 권력의 크기 면에서 아직은 황제처럼 전면에 나서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강력한 이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잠재력을 가진 숨겨진 리더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네. 이들에게 접근하려면요, 1번 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필요할 거예요. 이 개척자가 1번 분들의 사건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으니 이들의 행동 그리고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자, 그럼 이 충격적인 사건이 1번 분들에게는 어떤 상처를 남기고 또 무엇을 잃게 만드는지 읽어볼게요. 이 8번 펜타클 카드는요, 노력, 그리고 꾸준한 일, 그리고 수령 카드입니다. 이게 상처 포지션에 나왔다는 건 이번 사건이 여러분이 열심히 쌓아온 이것들의 균열을 남긴다는 뜻. 오랜 시간 공들여 익힌 그런 기술이나 또 묵묵히 한 우물만 파았던 내 노력이 이 사건으로 인해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평가절하되거나 또 외부의 환경 변화로 인해 쓸모 없어지는 뭔가 무용지물처럼 느껴지거나 한 분야의 어떤 장인으로 인정받았던 그 기술이 디지털화로 인해서 설 자리를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고요. 회복 기간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아프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이 상처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 또 다른 형태의 노력으로 모색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내공이 되어 줄 거고요. 이 사건은 과거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숙련을 위한 길, 그걸 열어주는 아픔이 될 겁니다. 하지만요, 결국 남는 깨달음은 진짜 안정이란 게 뭔지 알게 된다, 이겁니다. 이 닻은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말해요. 네.
이건요,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안정은 외부가 아닌 나 자신으로부터 온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겪은 후 그동안 맹목적으로 믿었던 어떤 시스템이나 또 관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비로소 스스로의 힘으로 내 삶의 닻을 단단히 내리는 법 배우게 될 거랍니다. 이 교훈은요, 단순히 그냥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런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자립 또 자기 방어의 지혜가 될 거예요. 성장 포인트는 흔들리지 않는 자아 구축. 이 깨달음을 통해 1번 분들은 무조건 맞춰주기보다는 나의 그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고 나를 해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보다 현실적이고 또 실용적인 그런 삶의 전략을 세우게 될 거예요. 이번 충격은요, 세상의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강철 같은 안정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줄 거랍니다. 그럼 이 사건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내 행동. 이건 경고 카드인데요. 양다리 걸치기, 애매하게 머물기, 이겁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또 불분명한 그런 경계에 머무르거나 이렇게요. 어느 한쪽에도 확실하게 발을 들이지 않는 이 태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 이쪽 저쪽을 막 오가면서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 유지하려 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건이 터졌는데도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시면서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모호하게 대응하는 거죠. 그렇게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다 이렇게 동조하고 우왕좌왕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렇게 애매한 태도, 충동적인 행동이 최악이에요. 최악. 확실히 아니면 아니고 예스면 예스 이렇게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 사수자리 보름달은요. 확대 그리고 진실 큰 그림을 말합니다. 결국 사건은 여러분을 더 큰 시야로 이끌기 위한 계기가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아픔과 충격이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이거 나한테 필요한 성장통이었구나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단단해진다는 거죠. 이 사수자리는 탐험, 진실, 또 지혜, 낙천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또 만월은 어떤 결과와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의 결말이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또 진실이 드러나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된다. 이걸 암시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삶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더 큰 목적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눈앞의 충격, 손실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이 사건은 1번 분들의 세계관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운명 같은 선물이 될 거네요. 이 리딩을 통해 1번 분들은 지금은 겉으로는 안정된 삶 속에서 숨겨진 변화의 기미 10번 펜타클이 있고요. 혼란스러운 전조들 7번 컵을 겪게 될 거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오랜 노력 뒤에 숨겨진 비밀 7번 펜타클이나 외면했던 진실 고위 여사제에서 비롯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충격은 관계를 재조정하는 형태 이렇게 다가올 거고요. 사건 직후 실망감과 고립에 있을 수 있지만 개척자 같은 인물이 키플레이어가 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이 충격은 1번 분들의 오랜 노력에 대한 회의감이라는 상처를 남기겠지만 이를 통해 외부가 아닌 스스로의 안정을 추구하는 깨달음 알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정쩡한 태도는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 곧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은 겉으로 안정되어 있던 무언가가 사실은 오래 숨겨져 있던 진실 때문에 결국은 드러나고 또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가족, 재산, 직장, 인간관계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숨겨진 게 드러나면서 판이 흔들린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요 1번 분들을 막 무너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안정,
진짜 나를 찾으려고 오는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격 속에서도 꼭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 분들의 긴급 타로 예언이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충격적이지만 끝내고 나면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내 얘기가 싶으신 분들 꼭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과 기회를 더 크게 불러오는 주문입니다. 그럼 1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1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1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숨멋주의, 곧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을 아주 날카롭게 알려줄 긴급 타로 예언. 이런 중요한 리딩 절대 놓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과 이 기회를 더 크게 불러오는 주문이니까 영상 시작 전에 지금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의 운명을 들여다볼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2번 분들은 지금 생활 자체는 얼핏 안정적이고 또 큰 문제 없어 보이는 흐름이네요. 이 퀸 오브 펜타클은요, 보통 넉넉함, 실용적인 안정, 포근한 어머니 같은 기운,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요걸 보여주는데, 이게 사건의 씨앗으로 이 퀸의 펜타클이 뜨면요, 겉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하고 안정돼 보이는 그런 지금의 삶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이 너무 안주하고 있다거나 무언가 숨겨진 갈등이나 또 불만이 쌓이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주변에 공기처럼 감도는 그런 불안, 긴장의 의미는 혹시 지금처럼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마음속의 작은 의문일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꾸려온 그런 가족 생활이나 또 사업이 겉으로는 이렇게 평온해 보이지만 정작 가족 구성원 각자의 욕구나 소망이 좀 억압되고 있을 수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떤 숨겨진 부채, 또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작은 그 돈 문제들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일 수 있겠네요. 현재의 편안함 속에서 너무 깊이 파묻혀 있다 보니까 정작 그 중요한 변화의 신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징조가 보여요. 이 페이지 펜타클은요, 작은 메시지, 작은 제안 또는 이상한 낌새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곧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이 뭔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번 분들 주변에는 아주 작고 또 어쩌면 소박해 보이는 새로운 소식이나 제안, 또 시작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거 해볼까? 이런 정보 한번 찾아볼까? 이런 작은 호기심요. 이건 마치 새로운 씨앗이 싹 트는 것처럼 뭔가 희미하게 그리고 조금은 미숙하게 시작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큰 사건의 신호탄이 된다는 거죠. 요거 진짜 무심코 그냥 흘려버리시면 안 돼요. 내 직감을 믿고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정보나 또 작은 제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거, 이게 바로 곧 다가올 충격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단서가 되니까요. 자, 여기서 충격적인 포인트 나옵니다. 이 매지션 카드는요, 능력자, 숨은 플레이어예요. 이 사건 뒤에는 누군가의 그 의도적인 손길이 숨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건 뭐랄까요? 그 마치 연출된 그런 상황처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막 동원해서 특정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막 치밀하게 작업해왔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일 수 있겠네요. 오랫동안 잘 운영되던 어떤 사업체에서 갑자기 문제가 터졌는데 사실은 어떤 능숙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회사를 빼돌리려 했던 그런 계획했던 일이라던가, 또는 아주 친한 지인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정보를 쥐고 흔들거나 이번 분들의 재산을 몰래 이용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핵심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겉으로는 뭔가 선한 의도처럼 보이는데 속사정은 달라요. 혹시 주변에 유난히 능력이 뛰어나거나 사람을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그 숨겨진 의도를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진실이 충격을 조금 가져올 수 있어도 그걸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진실이 드러남, 이겁니다. 이 에이스 오브 소드는요, 뭔가 칼같이 잘라내는 그 카드거든요. 숨겨왔던 이 진실, 사실, 가려진 상황, 또는 뭐 잘못된 판단, 이게 드러나면서 사건이 터집니다. 마치 이 부러진 검을 막 갈고 닦아 새로운 검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듯 낡고 불분명한 것들은 과감히 잘라내고 콱 베어내듯 드러내버리는 거죠. 이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지속됐던 어떤 불공정한 그런 계약 관계가 드디어 파기되거나, 또 가족 간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중요하고 불편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그동안 모호했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해질 거예요.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이 사건은 이번 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거 걷어내고요, 새로운 통찰력, 이걸 얻게 해줄 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은 바로 진실이 드러나고 그로 인한 명확한 판단, 결단이 요구되는 거,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충격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이 서번트, 종속자 카드는요, 갑자기 누군가의 말에 종속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공개적이든 사적으로든 여러분이 내가 왜 이 위치에 있지? 이런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한 사람 또는 그 그룹이 희생양이 되거나 또 과도하게 봉사하거나 순종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건 자체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누군가의 헌신이나 또 숨겨진 노동, 여기에 관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뭔가 당연시되었던 역할, 또 인간관계의 불균형이 이번 사건을 통해 재조정될 수 있겠네요. 공개성으로 본다면 대중의 폭로보다는 사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던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터져나올서 그게 가능성이 더 높고요. 또 물리적인 어떤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또 금전적인 영향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이번 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봉사나 희생의 대가가 뒤늦게 청구되는 형태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이 사건이 빵 터지고 나면 이번 분들의 첫 반응은요, 어떡하지? 일단 균형을 잡아야겠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는 굉장히 침착한 척 하면서 안에서 머릿속은 난리 납니다. 도망가야 하나, 맞서야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저글링하듯 계속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즉각 분노로 폭발되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 일단 조율을 먼저 하려는 본능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엄청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동시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다, 이 점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 너무 많은 걸 혼자 감당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수완이 뛰어나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기 마련이죠. 이번 분들은 상황을 통제하고 조율하려는 능력 뛰어나시지만 이 충격 속에서는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고 일부러 조금 내려놓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좀 동요되더라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이번 분들의 강점이 될 거고요. 이 사건을 키우는
키 플레이어도 여기 나옵니다. 우리 2번 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 키 플레이어는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주변에서 돈줄을 쥐고 있거나 또 권한을 가진 인물, 핵심입니다. 이 마이다스는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만드는 왕을, 또 수전노는 돈을 쌓아두고 쓰지 않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이 인물은 이번 분들에게 재정적으로 엄청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존재일 거예요. 직장인이시라면 뭐 상사나 경영진, 또 가정이라면 재정 주도권을 쥔 가족, 또는 거래처 금전관계에 얽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겠네요. 이 인물은요, 권력의 크기 면에서 아주 강력한 재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요.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그들이 가진 돈이나 또 자원을 통해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오로지 자신의 그 금전적인 이득만을 위해 움직이면서 이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본인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라서 처음엔 나를 도움 주는 척 할 수 있지만 결국 자기 배 채우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조심해야겠죠? 여기서 남는 건 갈등의 흉터예요. 이 카드는 경쟁, 다툼, 또 마찰의 카드인데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갈등, 어떤 사람의 의견이 막 엇갈리면서 약간 진흙탕 싸움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분들이 엄청난 피로감, 스트레스를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건 직후 이번 분들은 신뢰를 잃거나 또 내 자존심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나 왜 이렇게 휘둘렸지 하면서 막 자존감이 내려가고, 중기적으로는 주변과의 관계에서 균열이 생기는 거죠. 직장에선 동료와의 미묘한 긴장, 가정에선 가족 간 말 못할 갈등이 남습니다. 상처 자체는 몇 달은 안 가요. 그리고 이 소모적인 관계에 대한 환멸, 그리고 회의감이 마음속에 남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아픔을 통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싸움은 무엇인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피하는 법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거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도 알게 돼요. 이 충격은 결국 내 삶의 길을 되찾아라, 이 신호인데요. 내가 스스로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 또다시 남에게 끌려갈 수 있다, 이거죠. 이번 사건은 이번 분들에게 경계 제대로 세워라, 이겁니다. 내 인생의 키는 내가 진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끌려가기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가로막았던 그 장벽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고요. 단순히 그냥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런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거예요. 이번 충격은요, 이번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의 열쇠와 또 기회의 문을 선물해 줄 거네요. 여기서 주의사항 카드도 함께 볼게요. 절대 충동적으로 맞서 싸우지 마세요. 네. 이번 분들이 이 사건을 겪으면서 뭔가 감정적으로 막 격화되면서 불필요한 혼돈, 갈등에 뛰어드는 것이 결국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강력한 경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섣부르게 행동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막 논쟁하고 싸우면서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걸 말하고 있는 거라서, 뭐 그런 거 있죠.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감정적으로 폭로하거나 또 막 복수심에 불타오르다가 오히려 더 스스로를 큰 문제에 빠뜨리는 경우 말이에요. SNS에 감정적인 글 올리거나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싸움을 벌이는 이런 충동적이고 또 비이성적인 행동이 특히 위험합니다. 이번 분들의 침착함,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시기네요. 결국 이 사건은요,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 디세미네이팅 문은요, 호흡, 고르기, 진정하기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정리되고 숨을 돌릴 수 있는 어떤 휴식, 그리고 회복의 시간으로 이어진다는 이 카드. 이 카드는 보름달 이후 달빛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를 의미해요. 이제 거쳐야 할 과정들을 다 거쳤으니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재정비할 시간이 왔음을 알려주는 카드인 거죠. 이 사건의 결말은요, 수습과 관계의 정리,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형태의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네요. 법적 해결이 좀 필요한 문제였다면 모든 절차
마무리되고요. 이제는 쉬어가도 된다 신호일 수도 있고요. 복잡했던 어떤 인간관계는 더 이상 소모적이지 않게 정리되거나 필요한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번 분들은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긴장감 그리고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이건 영구적인 변화라기보다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러웠지만 직장이라면 사건 이후 오히려 내 자리를 지키거나 새로운 기회 모색할 수 있고요. 또 가정이라면 새로운 합의점이나 거리 두기를 하면서 관계를 다시 설계하게 돼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가 활동이나 또 취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은요. 진정한 평화와 다음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 이렇게 선물해 주네요. 오늘 리딩을 통해 알게 된 우리 2번 분들 지금 겉으로는 꽤 안정된 삶 속에서 숨겨진 문제 이 퀸 오브 펜타클이 있고요. 작고 새로운 소식 이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그 충격의 전주가 될 거란 걸 확인했어요. 이 사건의 진실은요. 능숙한 사람의 숨겨진 계획 더 매지션에서 비롯되고요. 날카로운 진실이 드러나는 본질 에이스 오브 소드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어떤 사람의 희생이나 또 봉사 역할로 인해서 뭔가 불균형이 드러나는 형태 이렇게 다가올 거고요. 사건 직후 이번 분들은 혼란 속에서도 균형을 잡으려는 현실적인 모습일 수 있겠네요. 돈이나 이득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 마이다스가 키 플레이어가 되어 사건을 좌우할 거예요. 이 충격은 이번 분들에게 불필요한 갈등 또 소모적인 경제 이 상처를 남기겠지만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격화돼서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는 거 이건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번 분들에게 곧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은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내가 원치 않게 누군가의 의도에 휘둘리게 되는 상황 요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배울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길을 남이 아니라 내가 쥐어야 한다는 거. 지금의 충격은 결국 이번 분들의 선택권을 되찾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터져도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호흡 고르면서 냉정하게 주도권을 주세요. 그게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분들의 긴급 타로 예언 들려드렸습니다. 사건 자체는 조금 충격적이지만 끝내고 나면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내 얘기다 싶으신 분들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과 기회를 더 크게 불러오는 주문입니다. 그럼 이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이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숨멋주의, 곧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을 아주 날카롭게 알려줄 긴급 타로 예언. 이런 중요한 리딩 절대 놓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과 기회를 더 크게 불러오는 주문이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의 운명을 들여다볼 시간. 3번 분들은 지금 굉장히 긴박하고 뭔가 한 발 앞서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 그렇게 보여지네요. 마치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빨리 움직여야 뒤처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조급함이 깔려 있습니다. 이 나이트 오브 소드는요. 맹렬한 추진력,
거기에 막 거침없는 기세, 때로는 너무 성급하거나 또 공격적인 에너지, 요걸 보여주거든요. 이게 직장 일이든 또 인간 관계든 심지어 가족 문제든 간에 당장 잡고 넘어가야 한다, 이 기운입니다. 뭔가 멈출 줄 모르는 매우 급진전적인 그런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조급함이나 또 전투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네요. 이런 에너지는요, 말 그대로 폭풍전야 같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도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주변 공기도 불안정해요. 작은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또 사소한 일에도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이 따라다니죠. 막 빨리빨리 어떤 식으로든 결판을 내야 돼 하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건데요.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의 전조가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이 더 러버스 카드가 나왔다는 건 중요한 선택, 그리고 인간관계, 어떤 약속에서의 신호가 이미 막 슬금슬금 드러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건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딜레마적인 상황, 그게 감돌기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직장에선 동료나 상사랑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정에선 가족과의 가치관 차이, 또 연애에서는 우리 진짜 맞는 거냐, 이런 갈등으로 나타나겠죠. 이 모든 신호들은요, 뭔가 중요한 선택이 임박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3번 분들은 지금 누군가와의 그 줄다리기 또는 애매한 그 모호함, 이걸 이미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곧 크게 번질 사건의 예고편으로 보셔야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표면에 안 드러난 진실인데요. 이 저지먼트 카드는요, 판단과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이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결정을 내려놓았거나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또 묻혔다 이렇게 믿었던 비밀이 이제 와서 드러나면서 뭔가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회사라면 누군가가 인사 문제를 이미 정리해 놨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라면 한쪽이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일 수 있어요. 또 3번 분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친인척 간의 숨겨진 재산 관계나 또 오랫동안 베일에 쌓였던 뭐 조상님의 비밀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밝혀지면서 가족 관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요, 가려져 있던 것이 이제 빛을 보게 된다, 이건데요. 무서운 건 이게 갑자기 막 폭탄처럼 터지기보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결론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8번 소드네요. 이건 자기가 스스로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카드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외부적인 그 요인보다는 이렇게 스스로를 올가맨 생각, 내 내면의 그 두려움, 또 특정 상황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제약 때문에 이렇게 촉발된다,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이 말인즉슨 당사자들이 선택지가 없다고 착각해서 더 꼬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일을 벗어나면 큰일 난다, 뭐 이 관계를 끝내면 난 혼자가 된다, 이런 두려움이 이 사건을 키운 거죠. 결국 진짜 원인은 잘못된 믿음인데 말이죠. 이 8번 소드는 눈이 가려진 채 칼들 사이에 갇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도 스스로 만든 그 벽에 갇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탈출구가 있는데도 누군가는 그걸 못 보고 계속 이렇게 매달려서 결국 문제를 더 키운 거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족쇄가 사실은 가장 강한 족쇄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3번 분들이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족쇄를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 그리고 진정한 선택의 기회를 얻게 되는 과정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기 반항아, 반역자 카드가 나왔어요. 누군가가 판을 뒤집습니다. 네. 조용히 참고 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폭발하거나 기존 질서를 깨부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막 뒤집어 엎는 거죠. 이건요, 뭐랄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런 외침처럼 낡은 관행에 대한 강한 반발로 나타날 수 있죠. 회사라면 저 이거 못 참겠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맞서는 동료일 수도 있고, 가정에선 가족 중 한 명이 난 더 이상 희생 안 할 거다 하면서 독립선언을 할 수도 있죠.
또 이게 연애라면 상대가 갑자기 우리 이제 끝내자 하고 결단을 내려버리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뭐 이혼이나 파산 같은 개인적인 일이라도 그 방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약간 공개적인 폭로 그런 형태의 가능성도 크네요. 이런 일들이 은밀한 사건이 아니고 꽤 공개적이고 임팩트 있게 터지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냥 다 알게 되는 가능성 큽니다. 이 바나나의 기질처럼 숨어서 몰래 행동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답니다. 물리적인 피해보다는 관계의 단절이나 또 명예, 또 금전적인 영향이 더 클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이 사건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도 우리 3번 분들의 첫 반응은 의외로 침착해요. 이 킹 오브 소드는요, 이성적인 대응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막 화나고 억울하죠. 당연하죠. 당장 막 감정적으로 격분하거나 도망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겉으로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무엇이 옳으냐, 여기에 집중하면서 차갑게 계산합니다. 네. 마치 그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논리정연하게 증거를 제시하는 변호사처럼요. 예를 들어 상대가 막말을 했을 때 같이 막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그럼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기시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엔 막 마음이 뒤집히더라도 본능적으로 머리로 승부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는 동시에 과도한 그 이성으로 인해 주변의 감정을 간과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경고하고 있기도 해요. 3번 분들은 진실을 꿰뚫는 그런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때로는 타인의 감정적인 그 아픔이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곧 무기가 될 수도 있으니 감정적으로 동요되더라도 논리와 진실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인물도 있을까요? 그 인물은요, 쾌락주의자, 즐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즐거움, 자기 이익만 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키플레이어라는 거죠. 이게 가족 안에서는 자기만 편하려는 사람, 또 직장에서는 책임 안 지고 좋은 것만 챙기려는 사람, 또 인간관계에서 내 기분만 맞춰야 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자신의 유흥이나 또 쾌락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돈이나 또 재산을 무리하게 사용한다거나 또 어떤 관계에서는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또 중요한 약속을 어기는 식일 수 있죠. 이 인물은요, 어떤 큰 권력이나 직위를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쾌락을 위해서 서슴없이 행동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결국 이 사건의 도화선이에요.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한 행동인데 그게 터진다는 거죠. 이 쾌락주의자형 인물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그들의 욕망에 대한 태도 잘 관찰하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3번 분들이 처음에는 뭔가 잃는 느낌, 그 느낌이 강할 수 있어요. 뭐 신뢰가 깨진다든지 뭐 관계가 끝난다든지.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에이스 펜타클은 이번 상처가 분명히 남아 있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면서 경제적 불안이 생기지만 동시에 더 나은 자리를 찾게 되는 구조. 또 인간관계도 아픈 단절이 있지만 그게 새로운 인연의 시작일 수 있고요. 물론 회복 기간은 단기적으로는 아프고 답답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이 상처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 깨닫고 새로운 이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은 3번 분들에게 새로운 씨앗을 심을 기회를 빼앗는 그런 아픔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씨앗을 더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아픔이 될 거래요.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커뮤니티, 함께 살아가는 법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진정한 힘은 공동체와의 그 협력, 그리고 그 소통에서 나온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이 메시지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3번 분들은
혼자 다 떠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요걸 깨달아요. 결국 사람은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내 자리를 잘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서만 희생하거나 반대로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지키면서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법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있는데요. 그건 아무렇지 않은 척, 가만히 있는 것. 이 카드는 겉만 멀쩡하게 치장하는 카드거든요. 속은 썩어가는데 괜찮아요. 저 아무 문제 없어요 하는 태도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이 문제는 더 커지고 결국 더 크게 커집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절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덮지 마세요. 이건 이 사건을 겪으면서 겉으로만 지나치게 침착한 척하고 내면의 그 들끓는 분노, 혼란, 슬픈 감정을 막 억누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거든요. 그런 거 있죠. 힘들어 죽겠는데도 나는 괜찮다. 나는 의연해야 돼 하면서 가면을 쓰고 그냥 혼자 끙끙 앓는 그런 경우 말이에요. 감정적인 복수나 충동적인 행동은 물론 피하셔야 하지만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하고 또 억압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감정 인정하고요.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 그래서 결말은 놓아야 할 걸 놓는 것. 이지러지는 달 카드가 떴습니다. 이 달은 보름달 이후 점점 빛을 잃어가는 시기를 보여줘요. 그렇다면 마침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 비워내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거든요. 이번 사건은 3번 분들에게 불필요하게 붙잡고 있던 거, 그걸 강제로 내려놓게 합니다.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습관이든 가네요. 처음엔 힘들어요. 하지만 달이 이렇게 이지러지듯 조금씩 사라지면서 결국 홀가분해진다는 거죠. 중요한 건 붙잡으면 붙잡으려 할수록 더 아프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제는 내 몫이 아니구나 하고 내려놓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짊어지고 있던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은 물질적인 거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빚일 수도 있고 또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낡은 내 고집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놓아주는 것이 3번 분들 미래를 위한 최선이라는 거. 자, 정리하자면 오늘 리딩을 통해 우리 3번 분들은 지금 매우 급진적인 변화와 긴장 상태, 나이트 오브 소드가 감도는 상황에 있고요. 중요한 관계나 선택의 기로 더 러버스가 그 충격의 전조가 될 거란 걸 확인했어요. 이 사건의 진실은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재조명되는 저지먼트에서 비롯되고요. 스스로를 올가맨 이 생각 때문에 8번 소드에서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기존의 틀에 대한 공개적인 반항이나 선언의 형태로 다가올 거고요. 사건 직후 우리 3번 분들의 첫 반응은 아주 이성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물이 키플레이어가 되어 사건을 좌우할 수 있고요. 이 충격은 결국 새로운 시작에 그 기회를 놓치거나 자존감의 상처, 아픔을 남기겠지만 이를 통해 공동체와 그 협력,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겉으로만 침착한 척,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3번 분들에게 곧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은요. 관계나 약속의 틀을 깨부수는 공개적인 반란입니다. 처음에는 배신 같고 잃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 묶여있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되는 계기인 거죠. 처음엔 분명 아프고 충격적이겠지만 결국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자리를 찾게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형태로 기억될 거예요. 3번 분들은 요거 꼭 기억하세요. 절대 덮지 말 것, 절대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말 것, 그리고 내려놓을 건 확실히 내려놓을 것. 그게 이번 사건을 통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는 새로운 기회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3번 분들의 긴급 타로 예언이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좀 충격적이지만 끝내고 나면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내 얘기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 이 기회를 더 크게 불러오는 주문입니다. 그럼 3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3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3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사 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숨멋주의, 곧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을 아주 날카롭게 알려줄 긴급 타로 예언. 이런 중요한 리딩 절대 놓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과 기회를 더 크게 불러오는 주문이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의 운명을 들여다볼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4번 분들 주변에 지금 깔려있는 기운은요, 굉장히 고요하면서도 불안한 기운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뭔가 막 끓고 있는 그런 느낌. 이 더 허미 카드는요, 은둔자, 고립, 자기만의 생각의 갇힘, 요걸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지금 4번 분들은 뭔가 큰 변화가 오긴 할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 하고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뭔가 심상치 않은데 모두들 각자 알아서 일하고 뭐 해결하고 있나? 이런 불확실함과 함께 소통의 단절이나 침묵이 느껴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뭔가 윗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계실 수 있고요. 또 가정에서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거나 또 연락이 뜸해져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혼자 고민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스스로가 너무 깊은 생각에 빠져서 외부와 또 단절해서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이런 에너지는요, 말 그대로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내면에서는 뭔가 골마가고 있는 그런 불안함이 감도는 거죠. 곧 터질 사건의 씨앗은 바로 이 고요함과 단절 속에서 서서히 자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충격의 전조를 볼 건데요. 흥미롭게도 9번 펜타클 카드가 떴습니다. 이 카드는 독립, 또 성취, 자기만의 세계를 뜻해요. 이게 뭐랄까요?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뭐 이런 자만심, 또 과도한 그 안정감이 우리 4번 분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겉은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작은 구멍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사건은 누군가가 혼자 서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서 시작돼요. 직장에서라면 같이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독단적으로 행동한다거나 또는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난 이제 내 길 갈래 하고 막 독립선언을 하는 흐름인 거죠. 이게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나 보네 싶은데 사실 그게 곧 터질 사건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숨겨진 진실을 보니까요. 와, 엠프레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배우의 보살피는 척하면서도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사람입니다. 난 널 위해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데 사실 속은 좀 달라요. 자기 욕심,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은근히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특히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상사나 또 어머니 또는 가까운 여성 인물이 이 판에 숨은 키일 수 있어요. 이분이 겉으로는 참 좋은 사람인데 뒤에서는 판을 흔들고 계신 거죠.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녀의 인생을 막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사랑이나 풍요를 좀 가장한 어떤 형태의 조작이나 집착이 비밀스럽게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게 충격적인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4번 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좀 끔찍이 아끼고 또 풍요를 베푼다고 생각했던 누군가의
누군가의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진실이 나에게 충격을 가져올지라도 그걸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요? 4번 컵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루함, 불만족, 권태로움의 카드예요. 이 4번 컵은요, 3개의 컵을 앞에 두고도 새로운 4번째 컵을 내미는 손을 보지 못하는 이 인물처럼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하는 무관심이나 또 감정적인 권태로움을 보여주고 있어서 4번 분들은 어쩌면 오랫동안 익숙한 환경이나 또 어떤 관계에 안주하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작은 변화, 또 신호,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이렇게 외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는 현 상황에 만족을 못해서 터트리는 거죠. 맨날 똑같아.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런 심리가 바탕에 깔려 있어요. 회사로 보면 뭐 성과는 안 나오고 대우는 그대로고 지겹다. 이런 흐름. 가정이라면 왜 나만 희생하고 돌아오는 건 없냐? 이런 불만. 결국 이 불만이 이 사건들을 불러온 겁니다. 의도적으로 터뜨리는 면도 있고요. 동시에 오랫동안 쌓아온 우발적인 폭발이기도 하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그럼 이 사건의 충격, 이 형태를 한번 알아보죠. 이 카드에서 피해자 카드가 떴습니다. 이건 4번 분들이 직접 피해자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커요. 그 사건 속에서 의도치 않게 가해자 또는 책임자로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사건이 터질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면서 막 억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누군가가 모든 책임을 4번 분들에게 전가하거나 또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과장해서 호소하면서 주변의 동정심이나 공분을 유발하려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거 있죠. 직장에서는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는다든지, 가정에서는 원인 제공자가 아닌데도 너 때문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또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계약 문제에서 뒤통수를 맞는 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드러날 가능성 커요. 사적이고 조용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 충격은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이 사건이 터졌을 때 4번 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에 킹 오브 펜타클이 떴네요. 이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차분해지는 카드예요. 네. 4번 분들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 흥분하면 내가 더 손해지. 차라리 내가 이 판을 잡자 하면서 막 침착하게 대응하실 겁니다. 이건 마치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든든하게 가족이나 내 팀을 지켜내는 가장이나 리더처럼요. 여러분의 본능적인 이 행동 패턴은 자신을 좀 희생하면서까지 상황을 수습하려 하거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이들을 이끌어내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거, 여기에 가까울 수 있겠네요. 공개적으로 막 반발하기보다는 은밀하게 문제를 정리하고 필요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서려 할 수 있다는 거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더라도 좋아, 증거부터 모으자 하고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혼란보단 책임감, 이성적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가시겠네요. 그리고 여기 사건을 좌우하는 인물도 보이는데요. 이 사건을 좌우하는 키플레이어는 엔젤입니다. 이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사건 와중에 진짜로 4번 분들을 도와줄 천사 같은 인물이 개입해요. 다행히 완전히 혼자 던져지는 건 아니네요. 주변에 공정함과 선의를 가진 인물이 들어와서 이 4번 분들 편을 들어줍니다. 이건 가까운 친한 친구일 수도, 또 회사 안에 의외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이건 아니다 하고 중재해주는 흐름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 4번 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지극히 순수하고 정의로운 동기로 인해 사건에 개입하거나 해결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 뭐랄까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존재처럼 어떤 관계에서 오직 선한 의도로 상대방을 돕거나 불의를 잡기 위해 나서는 식인 겁니다. 이 사람에게 접근하려면 이들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이 천사형 인물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순수한 마음을 잘 관찰하고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거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상처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 카드가 떴다는 건 불공평에 대한 상처예요. 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나는 겪어야 했을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 생각이 깊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신뢰가 깨지는 경험, 그리고 관계에 금이 가는 경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복은 빠르면 뭐 3개월, 길면 반년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회복 기간은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럽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이 상처를 통해서 진정한 공정과 또 정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아픔을 통해 자신만의 그 단단한 기준을 세울 수 있고요. 이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도 나름의 균형을 찾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뒤에 사모분들에겐 큰 깨달음이 남게 되는 거죠. 바로 뿌리, 그리고 근본, 어떤 가계라고 할까요? 뼈대, 여기에 대한 깨달음, 이거예요. 그동안 자신과 좀 무관하다고 생각했거나 또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가족의 가치관, 또 조상들의 지혜 또는 공동체의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래요. 그리고 그 속에서 비로소 스스로의 존재 이유, 또 단단한 뿌리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 교훈은요, 단순히 그냥 가족이 최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정체성, 소속감의 중요성이 될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를 지탱해 주는 게 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4번 분들이 진짜 내 편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건데요. 또한 앞으로 관계에서 더 분명하게 경계를 두실 수 있게 됩니다. 재정적으로는 막 돈을 단순히 모으기보다는 가업을 잇거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쓰는 보다 장기적이고 또 유기적인 삶의 전략 세우게 될 거래요. 이번 충격은요, 사분분들이 세상의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역사와 전통 속에서 뿌리내린 굳건한 존재로 만들어 줄 거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 카드도 나왔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건 절대 붙잡지 말라, 이 메시지인데요. 이 상황에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욕심이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취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 억울하더라도 끝까지 붙잡겠다, 내 거다 이렇게 매달리면요,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진다는 거죠. 특히 충동적으로 SNS에 글 올리는 거, 감정적으로 폭로하는 거 절대 안 돼요. 또 법적 절차가 아직 안 끝났는데도 막 무조건 사인한다거나 증거를 다 없애버리는, 지워버리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손대지 않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한다거나 남의 것을 탐하려 하는 그것이 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거니까요. 자신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미련 없이 내려놓는 지혜 필요한 시기네요. 마지막으로 결말을 보면요, 노드, 즉 운명의 북쪽 교점, 이 카드가 떴네요. 이건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라, 이 뜻인데요. 이번 사건은 4번 분들이 원래 안주하던 그 자리에서 튕겨나가게 만들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지만 결국 이게 내 성장의 길이 된다는 거죠. 안전한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마침내 모든 것이 정리되고 숨을 돌릴 수 있는 휴식, 회복의 시간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힘든데 중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리고 관계가 정리되고 불필요한 짐도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본인 인생 궤도가 확실해져요. 이 하연달은요, 보름달 이후 달빛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를 보여줍니다. 이제 거쳐야 할 과정을 다 거쳤으니 모든 걸 내려놓고 재정비할 시간이 왔음, 그걸 알려주는 거죠. 이 사건의 결말은요, 수습과 관계의 정리,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긴장감,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거래요. 정리하자면 오늘 리딩을 통해 4번 분들은 지금은 고요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침체된 분위기, 이 더 허미 속에 있고요. 지나친 안정감이나 자만, 이 9번 펜타클이 그 충격의 전조가 될 거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요, 풍요나 사랑을 가장한 어떤 욕망이나 비밀, 이 엠프레스에서 비롯되고요. 무관심성, 그리고 기회상실 4번 컵 때문에 일어날 거랍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자로 내세우는 형태로 다가올 수 있고요. 사건 직후 책임감을 갖고 주변을 수습하려는 태도, 이걸로 보일 수 있겠네요. 순수한 의도인 천사, 엔젤 같은 인물이 키플레이어가 되어서 사건을 좌우할 거랍니다. 이 충격은 사법분들에게 불공정함, 좌절감, 가치관의 혼란, 상처를 남기겠지만 결국은 이를 통해 가족의 뿌리나 공동체의 중요성 깨닫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것 억지로 취하려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곧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은요. 겉으로는 조용히 흘러가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불만, 독단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터지는 사건이네요.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자 위치에 설 수도 있고 관계의 신뢰가 깨지는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사법분들은 진짜 내 편 알아볼 수 있고요. 더 이상 나와 맞지 않는 거 붙잡지 않고 안전지대 밖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을 찾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법분들의 긴급 타로 예언이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충격적이지만 끝내고 나면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내 얘기다 싶으신 분들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과 기회를 더 크게 불러오는 주문입니다. 그럼 4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4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해움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4번 분들께 그대로 보게 될 수 있도록 저 해움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숨멋주의, 곧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을 아주 날카롭게 알려줄 긴급 타로 예언. 이런 중요한 리딩 절대 놓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과 기회를 더 크게 불러오는 주문이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의 운명을 들여다볼 시간. 5번 분들의 지금 상황을 딱 짚어주는 카드가 8번 펜타클이에요. 이건 뭐냐? 지금 정말 열심히 뭔가에 매달리고 계신 모습인데요. 일, 집안일, 인간관계 정리까지 나 진짜 하루하루가 숙제다. 이런 기운이 꽉 차 있거든요. 특히 이 카드가 뜨면요.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걸 쉽게 보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내 공이 좀 보였으면 하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불안이 쌓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사건의 씨앗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힘 카드가 딱 뜹니다. 이게 무슨 신호냐면요. 겉으론 아주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미 참는 중 이 뜻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평소보다 작은 일에도 막 짜증이 툭툭 나온다든가 누가 말 한마디만 걸어도 속으로 진짜 나 무시하냐 막 이런 생각 스치고 이게 바로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조입니다. 이 힘 카드는 참는 카드인데 참는 게 오래 가진 않거든요. 꾹 눌러놨던 게 막 한순간에 펑 하고 터지는 거죠. 지금 그 기운이 이미 주변에 깔려 있어요. 이 모든 신호들은요. 뭔가 5번 분들의
끈기와 통제력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미세한 신호들을 무심코 흘려버리면 안 돼요. 내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떤 감정들을 통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 이게 바로 곧 다가올 충격에 대한 첫 번째 단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0번 완즈. 이 10번 완즈의 과도한 짐. 책임감의 무게,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부담감 보여주죠. 이건요, 여러분이 이미 혼자 너무 많은 걸 떠안고 있다, 이 뜻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하시겠지만 속으론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회사라면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떠맡고 계신 거고, 집안이면 가족, 일, 다 떠안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잘하니까 맡기자 하고 끝. 숨겨진 진실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버티다 더는 못 버틴다, 그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충격 사건의 바탕이 됩니다. 핵심은 눈에 보이는 책임감 뒤에 숨겨진 내 희생과 고통을 파악하는 건데요. 자, 이 사건이 왜 터지느냐? 답은 소드 퀸. 이건 뭐냐면요, 바로 냉정한 한마디 때문에 사건이 촉발됩니다. 이 퀸 오브 소드는 마치 진실을 위해 주저없이 칼을 휘두르는 그런 여왕처럼 오랫동안 좀 모호하게 방치됐던 어떤 문제나 거짓으로 포장되었던 그 상황을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냉철하게 잘라내기 위해 촉발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누가 쓴소리를 하거나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확 잘라 말한다든가,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동안 참다가 이제 됐어, 나도 말할게 하고 이렇게 칼처럼 베어버리는 순간이 와요. 네. 본질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단호한 말입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그만하겠다, 이 선언이 이 사건을 확 불러오는 거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과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사건의 본질인 거죠. 이 사건은 여러분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더 이상 모호함을 용납하지 않고 명확한 그 기준을 세우려는 의지 때문에 발생할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충격의 형태는 고립감입니다. 고아, 고립된 아이, 이 카드가 떴거든요. 이 카드는 내 편이 없다, 이거의 상징입니다. 이건요, 5번 분들이 겪게 될 그 충격이 고립감, 외로움, 또 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 또는 집단이나 관계에서 뭔가 배제되는 경험, 이런 형태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5번 분들은 그 사건 속에서 의도치 않게 혼자가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내가 맞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준다거나, 가족 안에서도 왜 나만 따로 떨어져 있는 기분이 들지, 이런 느낌. 또 이혼이나 이별 통보를 받으면서 홀로 남겨지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거나, 또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땐 믿었던 동료들이 다 떠나가면서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충격적인 사건은 나 혼자 버려졌다 식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이게 공개적일 수도 있어요. 뭔가 회의 자리에서 갑자기 나만 몰매 맞는 상황, 혹은 집안에서 나만 따로 고립되는 각방 분위기,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형태가 될 거네요. 그래서 사건 직후에 우리 5번 분들의 반응은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카드의 메시지가 문은 열려 있다, 그러니 고립에서 벗어나라, 이거거든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5번 분들은 당장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또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이 상실감에 빠져서 자신을 외부와 좀 단절하고 이렇게 홀로 외로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뭔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고 외부의 모든 도움이나 소통을 차단하려는 거, 여기에 가까울 수 있겠네요. 이 충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방 안에 가두거나 휴대폰을 꺼두는 그런 모든 연락을 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즉 5번 분들은 처음 충격 때문에 나만 빼고
다들 나를 외면한다. 이렇게 움츠려드는 거죠. 연락도 끊고 말도 줄이고. 근데 사실은 혼자 이렇게 방에 갇힌 거고 문도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그냥 회피하는 거죠. 먼저 말 못 꺼내고 속으로 끙끙 앓는 거. 하지만 이건 순간적인 반응일 뿐 영원히 갇혀 있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이 충격 속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스스로 책찍질하고 외부의 그 소통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자신을 묶는 고립 끝내고 외부로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회복의 길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인물인 어머니상, 즉 보호자, 관리자 역할을 가진 사람이네요. 마치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나서는 어머니처럼요. 진짜 엄마일 수도 있고 직장에선 내 상사일 수도 있고 가까운 내 보호자 역할을 하는 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분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엄마와의 갈등으로 이 사건이 심화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상사나 윗사람이 내가 널 지켜줄게 하면서도 사실은 더 큰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키플레이어는 돌봄의 얼굴을 한 권력자예요. 네. 이 어머니형 인물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그들의 희생적인 마음을 잘 관찰하고 대비하셔야 할 겁니다. 때로는 이들의 지나친 사랑이 오히려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는 상처는요. 또다시 10번 완즈네요. 아이고나. 과부하요, 과부하. 이미 짐이 많은데 사건이 지나고 또 지나고 나면 이렇게 더 많은 짐을 지게 된대요. 신뢰가 깨지고 나면 앞으로 내가 혼자 다 챙겨야겠다 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관계의 금도 가고 그걸 다시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 마음의 짐까지 얹혀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회복 기간은 단기적으로는 뭐 자유를 얻은 듯 후련하시겠지만 바로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될 거고요. 중기적으로는 이 상실감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이런 정체성이 혼란이 오면서 관계 회복이 늦어지겠죠. 하지만 이 아픔을 통해 5번 분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거, 나 자신, 소중한 관계,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또 재회하는 기회, 이걸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사건은요, 여러분에게 과도한 이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법을 가르쳐 줄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으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빛은 나한테서 온다 이건데요. 이 카드 44번 반딧불이 경이로움 카드입니다. 이 반딧불은요. 어두울수록 더 반짝이잖아요. 이번 충격 사건이 5번 분들을 더 깜깜하게 만들겠지만 그 안에서 결국 나만 볼 수 있는 이 믿음 반짝이 이게 있구나 하고 자립심이 확 커져요. 이걸 계기로 사람 관계에서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딱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인생에서 뭘 진짜 붙잡아야 하는지도 보이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만 좀 매몰돼서 주변의 아름다움이나 희망을 보지 못했던 자신 돌아보게 될 거예요. 이 카드의 교훈은요.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자. 이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그 작은 부분에서 오는 위로와 행복이 될 겁니다. 세상의 어떤 어둠 속에서도 자신만의 빛을 찾아내고 그 빛을 통해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마법 같은 이 존재 이렇게 만들어 줄 거래요. 그리고 여기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경고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머리로만 끝내는 거라고 합니다. 이 카드는 겉으로는 매우 이성적이고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도한 생각 그리고 분석에 너무 매몰돼서 결정을 미루거나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그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건 그냥 머릿속으로 막 시뮬레이션만 100번 돌리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혼자 곱씹으면서 이 말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잘못했나 하면서 계속 자기 탓 혹은 남 탓만 분석하는 거. 특히 감정에 휘둘려서 바로 사인하는 거, 증거 삭제하는 거 이런 거 절대 피하셔야 돼요. 감정적인 즉흥 행동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말은요.
당신의 헌신이 시험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 상현달은 초승달에서 이렇게 보름달로 커가는 중간 지점을 의미해요. 이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 발 내딛고 그 길에 대한 여러분의 진정한 헌신, 그걸 시험받는 시기가 왔음을 뜻합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요, 기존의 관계나 상황을 정리하고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였다면 모든 절차 마무리되고요,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이 신호일 수도 있고요. 묵은 관계 정리되고 필요한 관계만 남게 될 거랍니다. 이 사건은 끝내 5번 분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어디까지 자기 삶에 책임질 수 있나, 이걸 시험하는 계기가 되네요. 단기적으로 힘들죠.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자리 잡습니다. 또 가족 내에서라면 내가 선을 긋고 내 영역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달라지시고요. 회사라면 이 조직에서 내가 어디까지 갈 건가 확실하게 하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은 끝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자, 이 카드들을 정리해서 읽어보면요, 오늘 리딩을 통해 5번 분들은 지금 자기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주변을 좀 놓치고 있는 상태인 8번 펜타클에 있고요. 인내심을 요구하는 갈등, 이 힘이 그 충격의 전조가 될 거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은 누군가의 과도한 책임이나 희생, 10번 완즈에서 비롯되고요. 냉철한 진실을 추구하는 단호함, 퀸 오브 소드 때문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그 형태로 다가올 거고, 사건 직후 5번 분들은 좌절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모습으로 변하네요. 하지만 어머니와 같은 보호, 이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키플레이어가 되어 사건을 좌우할 거예요. 이 충격은 오랫동안 짊어진 책임감을 내려놓는 데서 오는 허탈함, 또 상처를 남기겠지만 이를 통해 어둠 속에서 작은 빛, 이 소중함도 깨닫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생각, 분석에 매몰돼서 행동하지 않는 거, 이건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5번 분들께 곧 다가올 충격적인 사건은 내가 혼자 버려진 듯한 고립과 단절, 그 속에서 시험받는 관계와 헌신이네요. 근데 이 사건은요, 여러분을 막 무너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빛을 내라, 이 시험이라는 거. 고통스럽긴 하지만 끝내 여러분의 자립 그리고 성장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 이번 충격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감정적으로 튀어나가려는 그 행동만 피하신다면 결국 이 사건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5번 분들의 긴급 타로 예언이었습니다. 내 얘기다 싶으신 분들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 기회를 더 크게 불러오는 주문입니다. 그럼 5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5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북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5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